지금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우선 3대 지수부터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0.17%, S&P 500 1.07%, 나스닥이 1.86%. 지금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예고를 드렸었던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에 이 충격을 줄 만한 표현들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사이에 또 월가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 이제 관계자 분들의 좀 커멘트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저희 이 방송에서 좀 자주 출연해 주시는 그 윤재성 뉴욕생명 CIO님에게도 일단 커멘트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 시장은 더 이상 이 페드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이제 갈 길을 가는 시장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하셨고요. 이 페드 지금 오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주식 시장의 흐름, 채권 시장의 흐름 모두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닝만이 마켓을 흔들 유일한 변수로 남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만 이제 QQQ 이에 대한 사랑을 깨뜨릴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지금 채권 금리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2년물과 10년물 모두 하락했다가 지금 발언 말미쯤에 다시 약간 이제 아예 저점에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상당히 지금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2bp까지 지금 0.12%포인트 가기도 했었고 2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0.08 그러니까 8bp 정도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채권 시장에선 단순하게 이 발언 때문에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채권 시장 숏이 지금 커버링 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다. 이 채권 시장의 기본적인 바이사이드나 이쪽에서는 채권을 사고 팔고 이 결정 자체가 지금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지금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이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2년 채권 금리, 2년물 금리가 이 연방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커멘트 중에는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지금 정책 결정문에 대해서는 뭐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그래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정도로 크게 허키시 매파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비둘기적이지도 않았다. 이런 커멘트들이 좀 나왔고요. 다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속도 페이스가 아닌 이 수준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혹시나 우리 이제 이 하반기에 금리 피벗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렇죠. 연말까지 쭉 인상을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 여부를 좀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하반기에 어쩌면 피벗을 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 심리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사실 해석에 따라 시장을 움직일 만한 발언들이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가장 큰 틀에서 이 시장에 이번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내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꺾이고 있는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시장에도 그렇고 이 주식 시장에도 그렇고 경제에도 그렇고 시장에도 그렇고 지금 긍정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냐면요. 보통은 그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먼저 시장에 메시지를 성급하게 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커플 오브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미리 지금 시사를 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물가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이거는 시장이 파월의 말,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까지 말을 믿는다는 건 전제로 하지만요. 이 패드워치라고 지금 보시는 게 연방 기금금리 시장, 선물 시장 움직임들을 지금 보는 건데 제가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는 게 이 앞으로의 금리 경로 가능성을 보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마 오히려 지금 하나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제가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까 이 제롬 파월 발언 이후에 이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커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게 금리 수준입니다. 4.5에서 4.75%, 4.5%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입니다. 이번에 올린 수준인데요. 그 전까지만 했어도 이게 한 번 더 25bp 인상을 하고 그대로 쭉 이렇게 포즈라고 합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다가 11월 FOMC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유지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이 예상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2월 말에 기준금리가 4.25% 선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 중에 어느 부분에 집중을 했나를 오히려 지금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몇 번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지만 뒤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꺾이게 된다면 이 뷰는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했고 시장이 연준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갈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빨리 내려오게 된다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하락 수준에 맞춰서 금리를 좀 더 내릴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도 됩니다. 현재까지 연준의 생각과는 맞진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꺾이게 된다면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꺾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이 흐름들이 조금 뒤에 뭐 하루 정도 있다가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띄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몇 번의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일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팩트를 정리를 하자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돈의 흐름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 금리 인상 어디까지 계속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12월에 최적의 예상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점도표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이 5에서 5.25%가 중앙 이 미디안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가 적절하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이 정도를 해야지 2%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4%대 후반의 세종금리를 예상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의 이 숫자에 의미를 둔다면 조금은 허키시하게 이 매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파월이 또 한편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여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음을 인정을 했고요. 또 이 오버타이트닝, 긴축을 과하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툴이 있다, 도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금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50bp 인상은 사실상 좀 없을 것으로 시사가 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에 50bp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아까 속도라는 표현이 없어진 것부터 이 50bp씩 크게 건너뛰는 이런 흐름은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면 이 긴축을 완화하고 피벗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 하반기에 금리가 다시 내리는 정책이 조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시장의 심리가 나타나면서 이 뒤에 보시는 퍼센트 숫자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래도 미국의 경제를 봤을 때 연준의 생각으로는 특히나 뭐 임금 쪽에서 제가 아까 이 기자회견 전에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곡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일단 피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연준의 시각이고 이거는 미국의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 자산시장에도 지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서도 연준이 일단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는 있었는데 약간 이 씁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저희가 FOMC 이 회의록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과 소통을 강하게 해야 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롬 파월 의장 실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우리보다 빠르게 인하를 예측하고 있고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사람들한테 이 시장 혹은 인플레 움직임을 이렇게 봐야 한다, 설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점은 뭐 이를테면 약간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 번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적어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것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시장이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Don't Fight with Fed라고 아까 전에 이 월가의 오랜 격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오늘의 이 결과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제 Fight with Fed라고 해야 될까요? Don't care about Fed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연준의 결정 혹은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난 회의에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지금 3대 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국채 부분에서는 아까 전에 이 신인규 특파원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숏 커버링 물량이 오늘 조금 많이 들어왔다. 이런 지금 채권 쪽 근무하시는 관계자의 말을 저희가 지금 잠깐 월가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이리저리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온 것들이 당장의 연준에 반응했다기보다는 숏 세력들의 이 포지션 전환, 숏 커버링의 움직임에 조금 더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월가의 뷰를 지금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네, 다만 또 이제는 사도 괜찮겠다라고 느끼고 실제로 매수할 만한 리얼 머니, 진짜로 살려는 포지션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뭐 숏 커버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롱 쪽으로 가는 흐름들이 밑에서는 좀 받쳐줬다. 이 얘기도 같이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후로는 이 연준의 이 큰 불확실성이 하나는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 이 참여자들이 오늘 뭐 이후로는 이 기존에 생각했던 포지션 그대로 갈 것 같고 연준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흐름들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주식시장, 전체 자산시장 말고 주식시장 하나의 경우에는 패턴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왔습니다. FOMC 직전과 직후 그리고 그 다음날 모두 패턴들이 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많이 해본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 FOMC 중계방송에 10,000명 넘게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FOMC 날과 그 다음날 흐름이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도 있어 왔다는 것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거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스인플레이셔너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이게 된다면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적이라는 점, 여지를 열어놨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적어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시장에 다시 한번 알려는 줬다는 점까지는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준의 큰 역할이 오늘 FOMC로 어느 정도는 이 봉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4분기 어닝 시즌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이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하지만 이 내일 뭐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빅테크 실적들도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 연준의 오늘 FOMC 미팅 이후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느냐는 이런 앞으로 나올 기업들의 실적 시즌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뉴욕 특파원들, 워싱턴 특파원들 그리고 저희가 매일 하는 이 방송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또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벌써 한국 시간으로 여기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 새벽 3시부터 지금은 아마 한 5시 반까지가 됐을 거네요.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같이 거의 2시간이 다 됐죠. 저희가 이 상황을 지켜봐왔었는데 저희는 조금 뒤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1시간 뒤에 여기서 나온 내용들 요약해서 TV 생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후에 월가의 반응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와주셨기 때문에 12,000명 넘는 분들께서도 와주셨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통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품질의 내용을 해주셨고 이 국제통역 전문팀께서 저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한국 시간 새벽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 이 장중에 끝까지 저희 따라와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TV에서 조금 뒤에 바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리고 예. 네, 마지막으로 홍보 한 가지 말씀만 예. 드리면 저희 방송 처음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11시 반에 미국 주식 나이트 리포트 미나리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 미나리 라이브에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또 재미있게 뭐 그렇게 보실 분들 있으면 좀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TV의 신인규였고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정소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